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데이언 멘토 권영철입니다. 오늘 동양 EMP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사실 동양 EMP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MPS 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. 그래서 이 SMPS를 바탕으로 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런데 사실 지금 동양 EMP 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모멘텀 꺾여 있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미국 대선, 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접전을 벌였었지만 어제 사건을 기점으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한데, 그렇다면 우리는 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할 때 어떤 것으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. 일단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, 여러분들께서 이 동양 EMP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요,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아는 내용을 한다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고,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동양 EMP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동양 EMP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 SMPS 제조 및 판매 업체이죠. SMPS 같은 경우 뭐 충전기, 파워 서플라이 등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, 이 각종 전자 제품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동양 EMP 같은 경우 이 SMPS를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요. 매출 비중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SMPS가 100%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. SMPS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데, 일단 먼저 SMPS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원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SMPS 같은 경우 교류 전기를 이 직류, 교류의 전압을 최적화시켜주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전자제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답니다. 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교류와 직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텐데, 일단 다이렉트 커렌트, 즉 직류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바로 흘러가는 전류를 말하고 있습니다. 시간이 흘러도 극성의 크기와 이 방향이 일정한 전류이고, 직류는 이 전자의 방향이 일정해서 저장이 용이하고 휴대가 편리해서 건전지나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모두 직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직류는 변압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. 반대로 이 교류 같은 경우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입니다. 이때 1초 사이에 전류의 극성이 변하는 횟수를 우리가 흔히 주파수라고 불리고 있는데, 그러니까 헤르츠죠. 보통적으로 가정에 사용하는 220V 콘센트는 모두 교류인데, 이 교류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라서 약간의 떨림이 발생을 한다고 한답니다. 그래서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 약간의 떨림으로도 손상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콘센트에서 받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죠. 이때 사용되는 것이 이 SMP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교류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있어요. 장거리 전력 전송에 적합해서 저전력, 저속 전동기에 사용이 되고 있고, 앞서 이 동양 EMP가 이 전기 자동차 충전기 사업도 한다고 했었는데, 이 전기차의 경우에는 교류, 직류 모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배터리 충전 같은 경우 직류, 모터로 전기를 공급할 때는 교류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이 주사업인 SMPS와 연계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.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기차 충전소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3년 한 해 동안 이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대한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. 이는 이유가 있는데, 유럽, 북미,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2035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, 즉 석유로 가는 차가 판매가 금지가 된다고 한답니다. 그래서 이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쏠렸었는데, 사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연료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으로 인해서 상용화를 위해 아직 좀 연구와 개발이 한창이기도 하고 안정성 문제에서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전기차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상당한 상용화가 진행이 된 상태여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몰렸었고요. 그런데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었던 것에 반해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어요. 실제로 현재 한국 같은 경우 전기차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 성장세마저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, 그런데 이런 말을 좀 반대로 해석을 해보자면, 전기차 인프라를 해결한다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다시금 성장한다라는 거겠죠. 그래서 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시켰고, 이 법이 2022년도에 시행이 됐었는데, 표를 보시면은 실제로 21년 대비 22년에
완속 충전기 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여전하게 급속 충전기 인프라는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건 사실이고, 그렇다면 이 급속 충전기는 아직까지 수요가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법적으로 완속 충전기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 신규 사업으로 충전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동양 EMP도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성적을 받아볼 수가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. 그런데 지금 현재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꺾일 가능성이 생겼죠.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피격 여파인데, 지금 트럼프가 유세 도중에 총격 피습을 당했다고 한답니다. 총격 피습을 당하면서 이 공화당 지지층이나 아니면 중도 보수층에서 지지자들이 좀 결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어요. 사실 저번 토론 때 이 바이든이 참패를 해가지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올라갔었는데, 그런데 어제 이 기점으로 인해서 더욱더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죠.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트럼프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으니까 트럼프 임기 내내 이 친환경 산업, 그러니까 이 전기차나 뭐 신재생 에너지 등등등 이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동양 EMP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살짝 꺾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럼 차트와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, 동양 EMP 오늘 같은 흐름이 0.3% 거의 보합권에 마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좀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는 곳인 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저항대에 맡겨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이 부분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볼 정도로 지금 계속 뭐 하락 추세라든지 아니면 뭐 상승 추세라든지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물대가 실제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에 맡기면서 저항이 강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,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좀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 상승 추세로 넘어갈 수도 있을 모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수급적인 측면 오늘 잠깐 살펴보자라고 한다면,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1900주 정도 매수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외국인 같은 경우 2000주 매도, 기간 같은 경우도 67주 매도가 나왔는데, 사실 거래량이 저번 주 금요일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밖에 되질 않고 있죠. 한 50%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보이다 보니까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동양 EMP의 주가 하락 추세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이 외국인에 대한 수급 측면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시간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그리고 앞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 동양 EMP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대기업 멘토 권혁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